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입학처장 정환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저희가 이 26학년도 입학설명회가 올해 지금 처음 실시되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도 되고 긴장도 됩니다. 다행히 이제 날씨가 좋아서 여러분들께 좀 아름다운 캠퍼스를 좀 보여드릴 기회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좀 오늘 좋은 뜻깊은 날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오늘 신청하시기에 굉장히 어려우셨잖아요. 벌써 큰 난관을 한번 뚫고 오늘 오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입학 설명회를 다녀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제가 이제 아무래도 교수다 보니까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강의를 하면 모든 강의가 다 뒷자리부터 이렇게 찹니다. 근데 입학 설명회 오면 앞자리부터 차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 어떤 그 관심도에 따라서 이제 입학 설명회처럼 이렇게 관심도가 높은 이런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70% 정도가 고3 학부모님들이고 아마 대부분이 지금 학부모님들 학생들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고3이 이제 새로 돼서 이제 진짜 이제 입시 시즌에 이제 들어선 거잖아요. 그래서 긴장도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준비할 기간도 많이 있고 학교에서도 이제 많이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릴 테니까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고 릴렉스를 하시면서 오늘은 좀 긴장한 마음보다는 좀 이제 시작이니까 좀 편안하게 이제 정보를 취득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들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일정이 이렇게 조금 있다 보니까 오늘 요 자리는 제가 아까 차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간단한 뭐 전형에 대한 ABC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다 알고 계실 내용인데 그래도 이제 고3으로 이제 새로 됐으니까 혹시 이제 또 모르실까봐 아주 간단하게 ABC 그 전형에 대한 안내를 간단히 드리고 26학년도의 입학 전형 그리고 25학년도 올해 이제 입학한 학생들의 결과 이렇게 좀 세 개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질문은 저희가 시간이 있어서 여기서 질문은 받지 않고 이제 나가서 따로 이제 그룹 세션에 가시면 거기 이제 입학사정관 선생님들한테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질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질문할 내용이 있으시면 뭐 메모를 하시든지 뭐 그래서 그룹 세션에 가서 질문을 하시면 더 좋은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6학년도 전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은 당연히 주요 변경 사항이 되겠죠. 올해는 다문화 전형이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이제 20명이고요. 이렇게 큰 전형은 아니고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100%고 2단계에서 성적 60%, 면접 40%로 뽑는 전형이고요. 그리고 전형별로 약간의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학교 추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기존에 작년에는 80% 20%였는데 올해는 이제 교과 전형의 취지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교과 90, 서류 10%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학생부 점수 산출 방법에 적용하는 등급별 점수 기준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제가 그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이버 국방 전형입니다. 사이버 국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면접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면접이 있고 면접은 한 20%를 반영을 하고요. 올해 그 특기자 전형은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열적 합 전형, 고른기회 전형, 재직자 전형도 면접의 비율이 50%에서 4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단계 성적 60%, 2단계 면접 40% 이렇게 뽑고요. 특기자 전형, 체육교과 같은 경우에도 성적이 70%, 면접이 30%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26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학교 추천 전형에서 수능 학력 기준 적용 시 탐구 영역은 2개 반영에서 1개 반영으로 줄었고요. 그러니까 최저가 조금 좀 완화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의대 같은 경우에도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우수 전형에서 4합 5였을 때 이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것도 약간 완화가 됐고요. 경영대학은 논술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작년에 4합 5여여서 약간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이걸 4합 8로 다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반도체공학과, 차세대 통신학과, 스마트 모빌리티 우리 학교의 대표적인 계약학과고요. 이런 학과들도 수능 최저를 다 4합 8로 통일을 시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버 국방 전형 같은 경우에 와 특기자 전형은 수능 최저를 이번에 폐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수시 정시 모집은 모든 전형의 계열별 수능 응시 과목 지정을 폐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학과 탐구 모든 계열과 관계없이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 즉 정시에서 자연계열 지원자가 그 과학 탐구에 응시하는 경우에 해당 과목의 변환 점수의 약 33%의 가산점을 추가합니다. 따라서 수능 지정 과목, 응시 과목은 이제 제한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26학년 입학 전형입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정시는 40% 이상을 뽑아야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정시를 41%, 수시를 59% 뽑고 수시는 그중에 2,693명, 정시는 1,873명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 선발 인원을 전형별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학생부 교과인 학교 추천 전형은 647명을 선발을 하고요. 학생부 종합의 이제 가장 큰 전형인 학업우수 전형과 계열적합 전형은 867명, 529명 이렇게 뽑고요. 이 논술 전형은 35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은 교과우수 전형과 일반 전형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반 전형은 1029명,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를 보는 교과우수 전형은 594명 이렇게 저희가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 표는 전형별로 각 이제 전형 요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지금 여기서 이해를 하시는데 이제 빨간색은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활용되는 전형 요소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회색, 마지막으로 베이지, 그리고 색이 없는 것은 활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추천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과를 가장 많이 보게 되겠죠. 고려대학 같은 경우는 90%를 보는데요. 그 다음에 교과외 활동을 10%를 보죠. 그래서 교과외 활동이 베이지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색으로 나타냈고요. 학업우수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두루두루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열적합은 저희가 수능 최저가 없는 대신에 면접이 있잖아요. 면접하고 교과와 교과외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가 이제 두루두루 보는 거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논술 하나만 보고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학별 교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위주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이 가장 중요하고요. 교과 우수는 교과를 좀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 같은 경우 대학별 교사를 보는 경우에는 특정한 과들, 일부 학과에만 해당하니까 그런 과가 아니면 그냥 수능 100%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시 모집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시 모집은 뭐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학업우수 전형을 가장 많이 선발을 합니다. 867명이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이 350명, 특기자 전형이 55명입니다. 이 수시 간에는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우수 간에는 복수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고른기회 전형과 다문화 전형, 재직자 전형 간에도 복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다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형일입니다. 원서 접수가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고요.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인 계열적합 전형은 당연히 수능 전에 면접을 실시를 하고요. 수능 최저가 있는 논술은 수능을 본 이후에 이제 논술 시험을 봅니다. 그 논술은 수능 시험이 있는 그 주에 토요일과 일요일 날 보고요. 토요일 날 자연계 논술이 있고 일요일이 인문계 논술입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말에서 12월 중순, 추가 합격자 발표는 12월 말 이런 일정으로 저희가 입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시 모집 중에 학생부 교과인 학교 추천 전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추천 전형은 647명을 선발을 하고요. 재수생은 불가합니다. 지원이.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하고 고글별 최대 12명까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학교 추천 전형은 학업우수 전형과 복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전형 요소는 일괄 선발이고요. 학생부 교과가 90%, 서류가 10%,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인 학교 추천 전형의 학생부 점수 산출 방식을 보시면 반영 교과는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이 기재된 모든 과목, 그리고 원점수 평균 성취도와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기재된 모든 과목을 평가합니다. 학년별 반영 비율은 없고요. 활용 지표는 석차 등급, 성취도 및 성취도별 분포 비율 뭐 이렇게 보고, 산출 방법은 석차 등급하고 성취도를 보는데
이 성취도 과목 같은 경우에는 변환 석차 등급을 1등급으로 변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B와 C는 여기 보시는 이 산식대로 저희가 점수를 계산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모집 요강을 보시면 이 산식은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인문계, 자연계, 의대를 제외하고는 국수 영탑 4개 영역 중 3개 영역 합 7 이내입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고요.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탑 4개 영역 합이 5 이내가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한국사는 4등급 이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탐구 영역은 한 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모두 인정을 합니다. 다음은 서류평가입니다. 서류평가는 저희가 10%를 보고 있는데요. 그 10% 가운데 교과 이수 충실도가 70%, 공동체 역량이 30%입니다. 교과 이수 충실도의 계열 관련 교과 이수에서는 지원 계열과 관련하여 적절한 교과를 이수하였는지 평가하며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통해 수업 태도 등의 학업 충실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업우수 전형입니다. 학업우수 전형은 저희가 일괄 선발을 하고요. 서류 100%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면접이 없는 전형이고 이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교 추천 전형은 복수 지원이 불가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인문, 자연계 모두 다 4합 8이 되겠고요. 의과대학은 4합 5입니다. 한국사는 모두 4등급 이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탐구 영역 1개 과목만 반영을 하고 사탐, 과탐 모두 인정을 합니다. 다음은 서류평가 절차입니다. 저희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서류평가 같은 경우에는 다수다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먼저 1차에서 2명의 평가위원이 학생을 평가를 하고 만약에 이 두 평가위원이 일정 등급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3의 평가위원 2명이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다시 평가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3의 3차 평가위원이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적으로는 3차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2차까지 가는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공정성 확보를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 평가입니다. 학업 역량과 자기개발 역량, 공동체 역량을 7점 척도로 A뿔부터 F까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서류 평가에서 학업 역량이 50%, 그 다음에 자기개발 역량이 30%,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이 20%,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각 평가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학업 역량입니다. 50%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전반적인 교과의 성취 수준, 학업 성취도가 되겠죠. 그리고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노력, 학업 의지 등을 평가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고요. 실제로 저희 학교의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에 지원한 학생의 그 교과 학습 발달 상황 표입니다. 저희가 서류 평가 시스템에서 사정관 선생님들이 실제로 보는 표고요. 이 표를 보시면 각 주요 교과, 여기선 주요 교과만 나왔지만 모든 교과의 지원자 학년 학기별의 평균 등급과 지원자 평균과 이수 단위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수 단위 평균, 모집 단위, 이수 단위 평균이라는 것은 그 동일한 모집 단위의 각 과목의 이수 단위 평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모집 단위의 학생들이 얼마나 이런 과목을 이수를 했는가를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표를 통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교과의 성취 수준을 이제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서류 평가 시스템에서는 요 내용뿐만 아니라, 요거는 지금 저희가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요약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각 교과별 자세한 상황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그냥 간단한 표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실 요거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차 등급 산출 과목과 성취도 산출 과목의 이제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표인데요. 석차 등급의 산출 과목에서는 석차 등급이 같은 2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평가를 할 때 단순히 등급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가 뭐 예를 들어서 2등급이라고 하더라도
2등급이 뭐 다 같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다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수자의 수도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성취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A가 1등급으로 표시가 되긴 하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성취도 비율이 지금 이 경우에는 뭐 A가 57% 정도의 학생을 A를 받았고 22.8%가 B를 받았는데 이런 성취도 비율이나 여기에서의 원점수 평균도 정성평가에서 고려를 한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자기계발 역량입니다. 한 30%가 들어가는 항목이고요. 자기계발 역량은 계열 관련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 여기서는 계열 관련 역량이 되겠죠. 주어진 문제에 대한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탐구력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저희가 계열 관련 역량의 평가 시에 지원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좀 살펴보는데요. 이것도 역시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 지원자의 교육과정 편성표가 됩니다. 당연히 이제 자율계열의 경우에 수학과 과학의 교과 이수의 현황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지원자 같이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화학과 생명과학 교과를 잘 이수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학과학 교과 과목의 경우에는 위계에 맞게 수강을 하였는가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기개발 역량에서 고려대학교는 자율계열의 이수공장 핵심 과목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런 과목은 반드시 듣고 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게 반드시 필수는 아니나 이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 과목을 듣고 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듣지 않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감점은 감수하셔야 된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핵심 과목을 살펴보시면 이 모집 단위와 이 과목이 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표는 저희 고려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개발 역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똑같은 표를 보여드리는데 아까는 이제 학생부 교과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거는 지금 자기개발 역량이기 때문에 이 자연계의 경우에 수학과 과학교과의 성취 수준과 이수 단위를 당연히 보겠고 그리고 이런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화학과 생명과학에 대한 성취 수준과 이수 단위 등을 볼 겁니다. 그 이외에도 학생부 내 비교과 역량, 뭐 예를 들어서 자율, 동아리, 진로, 세특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공동체 역량입니다. 20%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공동체 내 규칙, 규정을 준수하는 태도, 여기 이제 규칙 준수고요. 타인을 위해 나누어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나눔과 배려,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능력, 리더십 등을 이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출결 상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제 두 학생의 이제 출결 상황이 있습니다. 출결 상황 1과 출결 상황 2. 자, 이렇게 보시면 수업 결석 일수는 뭐 다 많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어떤 학생의 출결 상황이 더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1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이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그렇게 판단이 될 거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1학생 같은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각이 많죠. 반면에 이제 출결 상황 2 같은 경우에는 결석의 날짜는 많으나 이 학생은 지금 뭐 그 질병이나 뭐 이런 것들로 충분히 정상 참작이 되는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정대 역량 중에 또 하나의 평가 요소인 봉사활동 같은 경우인데요. 이 나눔과 배려에서는 이 봉사활동 실적을 다각도로 평가하는데 이 중요한 것은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게 양적으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는 질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소속 교교 평균이 지금 여기서 67.35시간인데 이 학생이 학계가 65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65시간을 이 봉사활동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저희가 그 질적인 요소도 판단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학생분의 비교과 역량, 뭐 자율, 동아리, 진로, 행특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서 저희가 리더십 활동 및 기타 요소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계열 적합 전형입니다. 저희가 지금 두 개의 전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학교 추천 전형과 그 다음에 학업우수 전형. 이제 세 번째 전형입니다. 계열 적합 전형. 이쯤 오면 제 전형이 너무 많다, 너무 헷갈린다, 뭐 그렇기는 하죠.
네, 계열적합 전형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계열적합 전형은 총 529명을 선발하는데 1단계에서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서류로 100% 선발을 합니다. 2단계에서는 단계로, 그러니까 1단계 성적을 60%를 보고요. 면접을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40%를 보는데 이 전형의 특징은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게 이 전형의 특징입니다. 전형 요소는 학업 우수 전형과 동일합니다. 학업 역량, 자기개발 역량, 공동체 역량인데 비율이 다르죠. 학업 우수는 학업 역량을 훨씬 더 많이 보고 이 계열적합 전형은 당연히 자기개발 역량을 학업 우수 전형에 비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서류평가 방식은 학업 우수 전형에서 설명한 서류평가 방식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업 역량과 자기개발 역량과 공동체 역량의 평가 요소들은 제가 아까 학업 우수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반영 방법은 똑같고 다만 그 비율만 5, 3, 2에서 4, 4, 2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형은 제시문 기반 면접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업 우수 전형은 면접이 없고요. 최저가 있고 이 전형은 면접이 있는 대신 최저가 없는 전형이죠. 그래서 제시문 기반 면접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 일단 학생이 대기실에 있다가 이제 순서가 되면 준비실에 가서 문제를 보고 21분 동안 문제를 숙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고사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답할지를 이제 스스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면접고사실에 가면 이제 그 교수님들 혹은 평가자가 안에 있고 그 준비해온 답변을 7분간 답변을 하는 이런 구조로 있습니다. 이 숙독 시간이 21분이기 때문에 비교적 좀 긴 전형이라 약간 문항의 난이도가 다른 면접 전형에 비해서는 조금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시 전형에서 진행하는 모두 면접의 그 기출문제는 고려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기출문제 게시판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공지 글을 참조하시면 모든 기출문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대 면접평가인데요. 의대 계열적합 전형에는 MMI 면접이 있습니다. 이 MMI 면접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제시문 기반 면접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일반 인문 자연계 그 제시문 기반 면접과 동일합니다. 숙독 21분 하고 면접 시험을 7분 동안 진행을 하고요. 이 학생들이 이제 다른 데로 옮겨서 상황 지시문을 2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적성 면접 1번을 면접을 하고요. 그때 이제 면접 진행을 8분 하고 두 번째 상황 지시문에 따라서 또 면접을 진행을 8분 동안 이렇게 진행하는 MMI 면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면접평가 역량인데요. 계열적합 전형, 고른기회 전형, 다문화, 재직자 전형의 이 제시문 기반 면접은 각각 분석력 20%, 적용력 30%, 종합적 사고력 40%, 면접 태도 10% 이렇게 반영을 하고 이제 계열적합 전형의 아까 말씀드린 MMI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공적합성 20%, 종합적 사고력 30%, 인성 40%, 면접 태도 10%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고른기회, 다문화, 재직자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른기회 전형은 199명을 선발을 하고요. 이번에 신설된 다문화 전형 같은 경우는 20명을 선발을 합니다. 재직자 전형은 16명이고요. 이 전형 모두 다 각각의 이제 지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지원 자격을 만족해야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른기회 전형, 다문화 전형, 재직자 전형의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입니다.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모집 인원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의 60%, 면접에서 40%고요. 역시 제시문 기반 면접이고 이 전형은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서류 평가는 학업 역량 50%, 자기개발 역량 30%, 공동체 역량 20%. 학업 우수 전형과 전형 비율은 똑같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아까 그 계열적합 전형과 유사하게 진행되는데 다만 제시문 숙독 시간이 21분이 아니고 12분. 약간 좀 짧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제시문 기반 면접 중에 계열적합 전형이 다른 전형의 면접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면접은 6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사이버 국방 전형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작은 전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명 선발을 하고요. 여기에도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10조 2항에 해당하지 않는 만 16세에서 25세까지를 대상자로 하고 1단계에서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서류로 100%로 선발을 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 면접 20%, 기타 20%. 여기 기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군과 관련된 학과이기 때문에
그 신원조회, 인성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정, 그리고 군 면접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형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고요.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앴습니다. 서류평가 역시 학업역량 50%, 자기개발 30%, 공동체 역량 20%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면접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국방 전형은 제시문 기반이 아니고 제출 서류 기반입니다. 그냥 본인이 제출한 걸 가지고 이제 평가자가 그걸 근거로 이제 질문을 하는데 면접 시간은 6분이고요. 평가 요소는 자기개발 의지, 전공 적합성, 면접 태도를 40%, 40%, 20%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작년에, 그러니까 25학년도에 새로 생긴 전형이죠. 일관학상 논술 100%로 보고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인문계, 자연계 모두 다 국수 영탄 4개 영역 합 8 이내고요. 한국사는 4등급 이내입니다. 탐구 영역 역시 1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이 논술 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 반영 방법인데요. 이 호별로 저희가 감점 기준을 이렇게 따로 두었고요. 여기서 지금 살펴보실 것은 조치사항은 개별 감점으로 적용을 해서 어떤 학생이 2호와 5호를 기재가 같이 됐을 경우에는 합점 4점이 감점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논술 전형은 수능이 보는 그 주에 토요일, 일요일 날, 토요일은 자연계, 일요일 날은 인문계 이렇게 시험을 보고요. 출제 범위는 뭐 거의 모든 과목을 이렇게 출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자세한 내용도 역시 저희 홈페이지에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24학년도 그리고 저희가 예비 논술도 했었고, 그 다음에 본 논술도 했었고, 이런 예시 문항을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출문제, 아까 말씀드린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공지글을 보시면 기출문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기자 전형입니다. 55명을 선발하고요. 사범대학과 디자인조형학부가 있습니다.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과가 모집단이고 5개 종목에 40명을 선발을 하고 디자인조형학부에서는 15명을 선발을 합니다.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서류 70%, 학생부 25%, 학생부 출결을 5%로 보고요. 아까 5개 과목, 축구, 럭비,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이렇게 5개 종목을 선발을 합니다. 거기서 각 종목별 포지션별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선발을 하고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학폭 과외학생 조치사항 해당자는 무적격 처리한다는 것. 그리고 2단계에서는 성적이 70%고 면접이 30%고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면접 평가는 제출 서류 기반이라서 2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체육 전문성, 발전 가능성, 지도자 소양 등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조형학부고요. 디자인 조형학부는 1단계에서 모집 인원의 5배수를 100% 서류로 100%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제출 서류 기반을 40% 면접을 보고 1단계 성적을 60% 봅니다. 수능 최저는 3개 영역 8, 3합 8이 되겠고요. 한국사는 4등급 이내가 되겠습니다. 네, 디자인 조형학부의 서류 평가는 자기개발 역량,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외에 당연히 이게 디자인 쪽이니까 창의성을 20% 별도로 보게 되겠습니다. 면접 평가는 제출 서류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면접 시간은 6분이고 이 면접에 대한 평가 항목은 융합적 사고력, 전공 적합성, 면접 태도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형별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대표적인 전형인 학교 추천이나 학업 우수나 계열 적합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학교 추천은 이제 학생부 교과죠. 그래서 교과가 90%고 서류 평가가 10%인데 이 10% 가운데 교과 이수 충실도가 70%, 공동체 역량이 30% 이렇게 보고요. 학업 우수 전형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 자기개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5, 3, 2 이렇게 보고 계열 적합은 4, 4, 2. 그러니까 이게 전형의 설계에 따라서 반영하는 비율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입니다. 네, 26학년도 정시 모집은 일반 전형에서 1029명을 선발을 하고 교과 우수 전형에서는 594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에서 이제 미선발된 미등록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2월 되면 여기서 좀 더 뽑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99명이 2월이 됐습니다. 전형 일정은 저희가 12월 말에 원서를 받고 실기와 면접이 있는 모집 단위들은 1월 중에 실기와 면접을 실시하고요. 최종 합격자는 1월 말에서 2월 초가 되겠고 미등록 충원은 그 이후에 이렇게 쭉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집 단위별 수능 지정 응시 영역인데요. 저희가 수능 지정 응시 영역은 이렇게 4개가 있고, 이 중에 이제 과목은 이제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도 된다. 저희가 이제 뭐 자연계라고 해서 뭐 과탐을 들어야 된다는 이런 제한을 없앴기 때문에 아무거나 들어도 된다. 다만 이제 정시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과탐을 했을 때는 가산점이 저희가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반 전형은 수능 100% 뽑는 전형이고 정시 전형 중에 가장 큰 전형입니다. 1029명을 뽑고 그 외에 이제 체육교육과 디자인 조형학부는 당연히 모집 단위 특성상 실기를 보게 되어 있고 사이버국방도 이제 실기를 보게 됩니다. 정시 중에 이제 교과 우수 전형이 있는데 교과는 이제 수능 외에 이제 교과를 보는 거고요. 전형은 594명을 선발을 하고 여기에는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18년도 졸업자부터 26학년도 졸업 예정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학생부의 6학기 교과 성적이 기재되어 있는 자로서 모집 단위별 수능 지정 응시 영역을 충족한 자가 지원 자격이 되겠습니다. 이 전형은 수능이 80%고 학생부 교과를 정량평가로 20%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과대학은 인적성 면접이 따로 여기다 있고요. 별도 별점은 없습니다. 패스와 페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농어촌 전형, 사회배려 전형, 특수교육 전형, 특성화고 전형은 인문자연계열 모두 다 100% 수능으로 이루어져 있고 역시 의과대학은 인적성 면접을 보고요. 체교과나 디자인 조형학부는 수능 70%, 실기 30%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전형의 지원 자격 세부 내용은 정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참조하셔서 이 자격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 전형, 교과 우수 전형, 농어촌 전형, 사회배려 전형 이 수능 반영 방법인데요. 인문계 같은 경우에 인문계에는 가정교육과와 간호대학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체육교육과를 포함해서 국수탐을 200, 160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가정교육과 간호대학을 제외하고는 200, 240, 200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디자인 전형학부는 수학은 반영하지 않고 국어 200, 탐구 160 이렇게 반영을 하고 영어와 한국사는 단점을 전형을 합니다. 특수교육 전형, 특성화고 전형은 인문, 자연 모두 다 국수탐을 200, 200, 200으로 반영을 합니다. 다음은 영어와 한국사의 등급별 감점 점수인데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런 감점 체계를 가지고 있고 한국사 영어 역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런 감점의 범위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폭 관련이고요. 학폭은 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호부터 9호까지 각 감점이 1점부터 20점까지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26학년도의 전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좀 도움이 되시나요? 네, 다행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이거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고 이 영상은 저희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니까요. 혹시 오늘 뭐 내용을 받아 적지 못했다고 하시더라도 나중에 저희 홈페이지 와가지고 좀 활용을 하시면 제 얼굴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전형 결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